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TV 박PD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KG ETS 2편 마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인데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부분에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제품의 가격 변동에 다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화면에 확인 가능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잘 써놨고요.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폐기물 부분. 아까도 1편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폐기물이 계속 수요는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폐기물 실질적으로 처리 업체는 계속 줄고 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규제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겨서 초과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적발돼 가지고 영업 정지라든지 그런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처리 업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 부분은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요. 10% 이상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 사업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매출이 뭐 50% 이상, 50% 가까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증기는 소폭씩 늘고 있는데 워낙 증기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산화동은 좀 줄었습니다. 바이오 종류는 조금 늘었는데요. 이게 제일 좀 골치 아픈 사업이긴 하죠. 다음 부분 확인해 볼게요.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인데 이것도 보니까 또 가슴 아프더라고요. 17년도에 없었고 18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이 업체를 인수해서 합병을 했는데 하반기 중간쯤에 이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갔고요. 지금 올해는 상반기부터 계속 합산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합산이 된 거겠죠. 원가 비중이 적자 사업인데 원가 비중이 62%예요.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회사는 자체는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다음 부분은 생산 및 생산 설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두 부분이 생산 설비, 생산 능력이 향상된 부분을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에너지하고 R&E 사업은 뭐 동일해요. 지금 3분기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생산 능력 변함은 없고요. 신소재 부분 좀 늘었고, 바이오 사업 부분도 조금 늘었습니다. 주요 제품 생산 실적은 에너지, 증기죠. 증기 스팀 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번이 또 3분기니까 그걸 감안해도 좀 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재활용 공장 이 부분은 이제 산화동 생산하는 부분이죠. 다행히 좀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상회할 것 같고 방향성으로 봐도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체 부분이고, 액체 부분은 지금 보면은 이것도 작년보다는 늘 걸로 보이네요. 재작년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단 늘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산업 폐기물 이 부분이 수량이 줄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가 단가가 아까 계속 상승하는 부분 확인해 드렸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는 처리량이 가동률 100%였어요. 맥시멈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맥시멈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번은 아니더라고요. 가동률 보니까 아까 90몇 프로 정도로 확인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주식 담당자랑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또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100만 단위니까 지금 100억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공장은 작년에 비해서 늘었는데 작년에 당연히 이제 3분기인가 4분기에 인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대로 안 나온 실적이고 이 부분이 제대로 나온 실적인데, 지금 금액은 제가 작년에 첫 인수했을 때 예상보다는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앞으로 좀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부분 가동률 보면은 스팀 부분이 좀 형편이 없어요.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재활용 공장 93%, 그리고 재활용 공장이 산화동 이 부분이죠.
여기에 폐기물 처리까지 다 합쳐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동률은 당연히 좀 좋게 나오고요. 바이오 공장이 55%입니다. 이건 작년 3분기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인데요. 여기는 스팀 부분이 뭐 이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번에 나온 2019년도 3분기가 지금 금액이 한 40억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전년 동기는 50억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가동률은 65%로 나와 있어요. 이번 가동률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9.92% 대략 10% 정도 되잖아요. 너무 차이가 큰데 이거 산정한 방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주식 담당자랑 좀 확인해 볼 필요가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금액만 놓고 보면은 줄어든 건 맞고, 가동률 부분은 어떻게 산정했는지 좀 의문이에요. 다음 부분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인데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2020년 환경법 강화에 따른, 그러니까 내년 환경법 강화에 따른 대기 방지 시설 개선을 통한 대응력 강화 및 소각로 운영 효율 증대에 따른 유해물질 저감 장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내년 환경법 대비해서 미리 이제 설비 투자를 했다는 거죠. 뭐 생산 능력이 향상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단기 대여금은 대여금 회수를 해서 아마 현금이 좀 늘었을 거예요. 이번에 뭐 주주분들이라면은,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실 만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KG ETS하고 다른 계열사에서 돈을 이제 같이 출자를 해가지고 동부제철을 인수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계열사까지 해서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동부제철의 지분 40% 정도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부제철이 KG그룹에 편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그룹사 차원에서 경영진이 이렇게 돈 끌어다가 투자해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런 거를 다 팔고 정리하고 회수해서 현금화해가지고 출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부족한 부분은 또 채무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고 단기 차입하고 그렇게 해서 또 빚까지 융자까지 받아가지고 돈을 만들었거든요. 한 1,000억 정도 가까이 이제 납입을 했는데, 출자하는데 그 부분 설명드려보면은 단기 대여금은 작년 대비에 줄었어요. 그리고 재고 자산은 이게 지금 바이오 중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바이오 중유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가 비중도 굉장히 크고, 수주를 받으면 바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그러려면 재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좀 늘었죠. 많이 늘었죠. 이게 투자한 게 출자 자금이 1,000억, 그때 980억, 대략 1,000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비유동자산 또 늘어난 걸로 보여요. 이게 지분법 적용 투자 지분으로 해가지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KG 스틸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게 그만큼 금액이 늘어난 걸로 확인이 되시죠. 1,000억 정도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비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기 대여금은 이거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할 때 보태 썼겠죠. 이런 부분이 많이 보이세요. 확인해 보시면 많이 보일 거고, 아까 말씀드린 KG 스틸 여기에 980억, 대략 1,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뉴스 기사에서 가져온 건데요. 뭐 기존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건데, KG ETS는 관계사인 KG 스틸 주식회사의 주식 39,000주 대략 1,000억 정도에 취득을 했고, 자산 대비 6.5% 규모, 자산 총액 대비 6.5% 규모, 취득 예정일자는 8월 23일. 자산 총액 대비 6.5%? 이거 맞나 모르겠습니다. 부채 부분 보면은 유동부채는 지금 부족한 부분, 투자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단기 차입을 했어요 또. 그래서 유동부채 늘어났고요. 단기 차입금 늘어났죠. 장기 차입금도 늘어났습니다. 비유동부채도 늘어났고 장기 차입금 늘어났고요. 사채도 발행해가지고 사채도 늘어났습니다.
550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 사채 부분은 채권 발행을 한 거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한 거고, 사모사채, 금리는 1.6%, 그리고 FRN 이런 부분은 저도 잘은 모르는데 리보 금리 뭐 3개월물이 아마 한 2% 정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는데 거기에 플러스 1%니까 금리는 3%. 뭐 은행 금융권에서 그 대출 받는 1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그 정도 금리 선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1.6%면 그래도 좀 저렴하게 이자 비용 부담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게 사채라든지 회사채라든지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이런 부분에서 이자 발생이 부채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자 발생이 되면서 수익률에 조금 나쁜 영향을 당연히 끼치겠죠. 수익이 그만큼 좀 잘 나와주고 그러려면 모든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약간 걱정이 됩니다. 금융 수익은 지분증권 이 부분이죠. 말이 긴데 LB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 투자신탁 구호 이거를 팔면서 수익이 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융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금융 원가 부분 늘었고요. 기타 손실 부분 이건 잡손실이 많이 늘었던데 이 부분은 사업계획서상에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 담당자랑 한번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10억에서 77억으로 늘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늘었는지 뭐 잡손실 부분에 대한 주석이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분도 나중에. 잡손실 부분 말씀드린 부분인데 굉장히 늘었죠.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고 이 부분이 원래 장부가액은 70억 정도였는데 그 공정가치 평가를 했을 때 120억 정도였으니까 이제 120억에 팔았겠죠. KG 이니시스 계열사에 120억에 매각하면서 50억 정도 차익이 발생했고요. 캡터스 스페셜 시츄에이션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이게 지금 1000원 단위니까 165억 정도 투자했는데 이 회사는 이번에 그 출자해가지고 100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인수한 KG 스틸 그리고 KG 스틸이 갖고 있는 그 동부제철 궁극적으로 이제 동부제철 인수한 데 쓰인 돈인데 그 동부제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같이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또 160억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나중에 투자가 잘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또 수익이 발생하겠죠. 이거는 그 아까 뭐 설명드린 부분의 연장선상인데 그 부동산 투자신탁 9호 수익증권 그러니까 팔면서 50억 수익이 났던 부분이 여기에 반영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영업이익에 비해 순이익이 늘었죠. 요때 반영이 됐고 일시적으로 실적이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당기순이익 부분은 특별히 좀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시적으로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그 1000억 정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폭의 투자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가 발생됐죠. 이 투자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동부제철 재무제표 보고 부채 비율 보면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는 이런 부분에 조금 제 생각이지만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좀 비전을 보고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그 투자를 앞으로 향후 5년간 수익을 어떻게 낼 건지, 어떻게 적자를 흑자로 전환을 시킬 건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뉴스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봤는데 그 실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미 그런 단계를 좀 밟고 있고요. 그 부분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부제철은 지금 이때 최고 전성기였나봐요. 그 주당 300만원? 200, 300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아요, 과거에. 그때가 최고 전성기였던 것 같고, 그 어마어마한 2, 300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 7,000원까지 내려왔어요. 10년 만에. 지금 보시면은, 2, 300 정도 하던 주가가 7,000원까지 내려왔고요.
이때가 최고 호황기였던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이때는 지금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지금은 7,281억. 이런 회사를 단돈 2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지분 40% 취득하면서. 지금 뭐 배당도 없고, 실적 보면은, 적자 폭이 어마어마하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관리 종목이고요. 적자 폭도 굉장히 크고, 부채 비율도 자산에서 다 부채죠. 네. 이렇기 때문에 동부제철이 동부그룹에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한 거겠죠. 근데 지금 KG그룹에서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흑자 전환할 건지 계획을 보니까 일단 당진하고 인천에 공장이 있는데 인천 공장을 용도를 변경을 해요. 공장 부지에서 상업 용도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각 차익으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차익이 발생할 거고 그 부분으로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그리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게 컬러 강판이라고 해요. 저도 철강이나 이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 좀 공부를 해보니까 컬러 강판이 우리 쉽게 설명드리자면 냉장고 같은 외부 강철판 있잖아요. 컬러로 코팅되어 있는 그런 철판. 그런 걸 컬러 강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일하게 그런 부분이 좀 수익이 좀 나나 봐요. 동부제철에서 죄송합니다. 동부제철에서 그런 부분이 수익이 나는데 그런 수익 나는 부분에 필요 없는 부분 다 매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서 생산 설비를 좀 더 늘리고 해가지고 수익을 좀 개선한다고 하고요. 수출 비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직접 이제 해외 바이어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지금 우리 제품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인수하자마자 컬러 강판 부분은 또 설비 신규 투자를 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결단을 과감하게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는 충남 당진 공장의 전기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철광석 시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고철 스크랩 같은 거를 전기로로 녹여가지고 철광석 원료를 구입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철 부분 스크랩을 녹여서 대신해가지고 철강 생산하려고 큰 투자를 했더라고요. 예전 동부제철에서요. 그리고 뭐 그것도 자동화 설비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철강 붐이 일어나가지고 싼 가격에 철강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가 되니까 이 당진 공장에 있는 전기로를 몇 년 전부터 이제 아예 가동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골치 아파가지고 이거를 매각을 하려다가 좀 이란 쪽에 매각을 하려고 협상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하고 이란하고 몇 년 전에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란에 이제 제재 조치가 들어가다 보니까 무역 제재 조치 같은 게 들어가다 보니까 협상이 결렬됐었나 봐요. 매각을 하려다가 그 이후로 이제 매각처를 못 찾고 공장은 아예 가동을 중단시키고 그래서 적자 폭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KG그룹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매각을 바로 이제 해가지고 또 부채를 상환하고 적자 폭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 팔리던 전기로가 과연 인수해서 노력한다고 바로 팔릴까? 좀 의아했는데 이게 될 것 같더라고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이게 최근 뉴스죠. LNS 네트워크스는 해외 투자자와 협력해 파키스탄에 열연 공장을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서 인수 지금 협상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협상이 결렬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해놓고 그 외에도 다른 협상 기업을 2군데 더 선정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비 협상자 대상자를 2곳 추가하기로 선정했다.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는데 굉장히 좀 싸게 팔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었고요. 다음 부분 바로 또 설명드려 볼게요. 이분이 곽재선 회장님인데
지금 동부제철의 회장으로 또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매출이 2조 5천억, KG ETS가 뭐 1,000억이 좀 갓 넘으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또 그룹사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 회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이 또 시너지 효과가 좀 있을 것도 같더라고요. KG ETS랑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 같냐면, 월 1,000톤 정도의 산화철을 활용해서 염화제 2철 생산키로 뭐 한다고 하고요. 안정적 수익 성장이 기대되고 연간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KG ETS 부분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목표고,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바이오 중유 부분도 목표는, 제가 당시 작년에 주식 담당자랑 통화할 때 목표가 좀 장밋빛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까보니까 적자였죠. 그때 당시에도 그 바이오 중유 생산하는 업체가, KG ETS가 인수한 그 바이오 중유 업체가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 설비 투자를 추가적으로 또 했음에도 7개인가 8개 경쟁업체 중에서 중하위권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담당자가 말했던 목표에 크게 좀 미달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KG ETS가 뭐 생산량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에 현저히 못 미칠 수도 있고 하는데, 영업이익이 200억 정도 연간 더 발생이 되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KG ETS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주중에 주식 담당자랑 통화가 되면 통화한 내용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나머지 부분 주식 담당자 통화한 내용하고 최종적으로 장단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이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식투자TV 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